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비서실장 김대기. 이어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석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임명된 6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이 아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고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알리오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옵니까? 이거 국회를 무시하는 척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엄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훈의 강준범입니다. 비서실장님 표가 보이나요? 대통령 국제 부정수행평가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국민 뜻에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이 국민들께서 국정을 쇄신하라, 아니면 분열의 정치를 그만해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그런 요구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다 교훈으로 삼을 건 삼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비천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가 있다. 그게 뭐냐? 저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민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빚을 좀 끌어안고 있고 또 빈곤율이 높다 보니까 노인들은 일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은 투자와 고용이 좋아질 거라, 이런 행보 낙수 효과는 지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말 어려움도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좀 동의하기 그렇고요. 저희는 지난 정부가 이제 정부 주도로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좀 민간 시장 경제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하지만은 그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그것 때문인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러면서 참모진들에게 민생 속으로 소통하러 가라고 하셨죠. 예,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해주니 참 감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차분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를 허구나 다닌다고 야당에서는 이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순방에서 대통령 주재 투자 신고식을 4회나 했고 총 42억 9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었어요. 근데 새삼 이게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우리가 곧 비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러시면서 비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 마지막 선을 돌파했다고 비판을 하셨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는 어느샌가 60%가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돈을 풀어서 그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또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실 선거에도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도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 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국가 빚이 이제 1,100조가 돌파를 했고 여기 이제 가계부채 요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가계, 기업, 국가 다 합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도 한 20-30%가 높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가 질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하면서 바보라고 하셨어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국가빚이 아닙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취소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가빚이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인신에 대해서 다른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아니요, 의원님 그거는 신상관은 확인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아니 위원장님 신상관은 기회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제가 잘못 들을지 몰라도 발언을 계속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닙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 예.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는 비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체 조사? 그럼 우리 경찰이 이렇게 가짜를 이렇게 보조시 저는 경찰이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봐요. 문서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비서실장님.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경찰에서 적절치 않아 사람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이것은 앉아있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안보에 아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서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밑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좀 점검을 하세요. 선을 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우리가 저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좀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다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간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런 것은 저는 좀 선을 넘지 않나. 안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비리로 기소된 비서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 청와대가 거의 여러 명이 그렇게 비리에 연루되는 뭐 그런 얼룩진 문재인 청와대 범죄자 집합소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얼룩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정말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건 현재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고 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마치 명예훼손을 저가 마치 뭐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저 법조인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주혜 의원님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조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흥분이 아니잖아요. 안보실장하고 외교 비서관이 한 내용이 그대로 가는데 그 안에 써 있잖아요. 그 고급 정보는 사람에 의해서만 나가는 거고 그 사람은 간첩이고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간첩을 쓰지 않고는 하라는 거예요. 간첩을 쓰지 않고는 안보의 공백이 일어나니까 있다고 한 번도 아니고 보수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보실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견딜 걸 견뎌야지.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실 털렸다. 이렇게 선동적인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유감평을 해야 된다. 도감청 된 게 창피한 그리고 거죠. 두 번째, 제가 박상희 의원님 발언 중에 아니 도감청 된 게 창피한 거죠. 도감청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강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법조 경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 경찰 수사 매우 결과를 유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경호실 차장님, 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횟집 대통령 아시죠? 네. 근데 그 당시 찍힌 그 인터넷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셨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그 얼굴하고 상반신이 다 노출된 사진이었죠, 맞은편 건물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주변 인사들과 같이 나오는데 상반신이 다 노출되고 얼굴이 맞은편 건물에서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명백하게 경호실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횟집 그 공식 행사 마치고 2차 행사를 갔는데 이 2차 행사 가는 걸 경호실이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사전에 알고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알게 된 겁니다. 경호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준비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경호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면 이건 그 대통령의 동선을 비서실장께서 잘못 관리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호 사항이라고 언론 건드려 넘어가는데 사전에 인지하고 경호를 그렇게 엉망으로 했으면 이거 경호실장 그 포함해 경호처장 포함해서 담당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대통령 사진을 일반인이 찍을 정도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겁니다.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날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는데 그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좀 제가 보기엔 답답하시네, 경호차장님. 여기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호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 사진인데 차장님은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후에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 알잖아요, 지금 어떤 사진 돌아다니는지. 경호 전문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경호실에서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습니다 하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오후에 그 사진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그런 식으로 그 VIP 경호 관리한다면 뭐 벗으세요. 있을 그 자격이 없습니다.